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민영화로 눈탱이를 맞고 있는 게 KTX 관련한 부품 제조 내지는 협력 업체들이 지금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KTX와 SRT 등 국내 고속철도 차량 제작에 스페인, 일본 기업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KTX 노선에 투입될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입찰 공고를 이르면 이달 말에 낼 계획인데요. 국내 중견 철도 차량 업체인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 또 일본 도시바와 함께 지난 6월 기술 협약을 계약한 뒤 컨소시엄을 이뤄 이번 입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이 팩트로 아셔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력 분산식이 아니고요. 기관차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열차, 객차나 화물 차량을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동력이 전부 다 앞뒤에 붙어 있는 기관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차량은 스스로 이제 돌아가질 않는데 네.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있는 객차 자체가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운행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동력 전달식 차량을 만들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 세계의 철도 연결을 한반도 중심의 철도 연결을 고민해왔던 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산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증이 돼 있어요. 다만 시제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민영화 작업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거를 팔라고 이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국내 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관차로 해 갖고 전 세계에 이게 진출해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열차들 중에 가장 성공한 열차는 중국 열차고 그 다음이 일본의 도시바거든요. 중국 히다치. 네. 중국 열차가 성공을 한 배경을 얘기해 줘야죠. 중국은 싸니까. 네. 싸고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를 그렇죠. 통해서 다 일단 자기네 기준으로 지가 만들었으니까. 공사를 하고 그렇죠.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공사를 하고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다 네. 돈을 분명히 빌렸는데 다시 그 돈이 중국에 가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 심지어 집만 남았어. 노동자까지도 보내요. 당연하죠. 그리고 철로도 세멘트도 다 중국제를 갖다 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빌렸는데 나는 빚만 있고 그렇죠. 철도는 있는데 이상하게 철도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살고. 네. 요거를 해갖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는데.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이 네. 분명히 출연료를 받았는데 돈이 다시 송 작가님한테 가 있어. 모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송 작가 TV 물건을 계속 사. 네. 예. 아주 우려한 고객이죠, 직원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한 고객입니다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철도 차량 생산에 있어가지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핵심 기존의 기득권 그룹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현지 투자를 일찍부터 했어요. 현지에다가 철도 차량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철이 LA 지하철이 전부 다 히다치인 거는 거기에 공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투자가 나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탈선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 열차들이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제휴해가지고 현대 로템이나 또는 우리나라 대하나 갑자기 대하가 나니까 가슴이 시려요. 그 외에 여러 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국내에도 들어오지만 해외에도 나가려고 하는 다각적인 계산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열어주려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50% 정도는 감안을 하고 들어야 돼요. 아직 우리 기술력이나 해외 실적이 자주식 그러니까
동력 전달식 객차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증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네들이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아서 우리나라한테 이 기회가 올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최저가 입찰제라서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고, 얘네들은 아마 재고 엄청 많을걸? 부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뭐 철도 차량 부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재고 털이 입장으로 우리나라한테 싹 뒤집어 씌워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 물량이라고 치면. 그거에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부패한 국가들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려면 또는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통용되는 게 있어요. 뇌물을 어느 정도 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나라들을 소개를 할 때도 심지어 그런 것들이 해외 이제 무역관에서 써내는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피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 기업들한테 이미 야 핵심은 교이 아니고 명신이야. 명신이 쪽으로 줄대가지고 거기다 돈 좀 찔러주면 낙찰 받을 수 있어라는 명신이 소문이. 주변에서 그런 것을 대행해 줄 만한 똘똘한 참모가 없는데. 그거 왜 허바나 같이 저기 콘텐츠에는. 나토 갈 때 그 신씨? 신씨 왜요? 신씨가 그거 대신 해주려고요? 뭐지? 저기서 또 사업 그걸 그 자리를 또 노리시는구만 또. 아니, 나는 그 부분보다 저기 그 선녀님 자리를 성공. 등치로 보나 몸무게로 보나 사업적 영역으로 보나 내가 그 연화보살님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또 제가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기차 이거는 네. 이번에 그 이탈리아 그 편집본이 나오면 얼마나 제가 유럽 철도에 대한 철도 사업 진출에 대한 이 열망이 높은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하필 이럴 때 필라테스부터 하시래요, 송 작가님. 필라테스를 먼저 배워야 되나요? 그렇죠. 그 무용과 교수님. 무용과 교수님이니까. 제가 또 한무용 하는데. 네. 그 약한 다리로. 그리고 사실 그 연화보살님 하시는 무용은 우리 김명신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탬버린 반주하고 잘 안 맞습니다. 제가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나 상상했어. 상상했어. 안 돼, 안 돼. 아무튼 이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어낸 게 작년 1월이고 이미 거기에 대한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 단가 싸움에서 절대 못 이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주식 전동 차량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저희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댓글에도 그 어떤 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왜 샅샅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낙하산 떨어지고 그다음에 잘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써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딱 되면 우리가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들이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한두 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실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이재명은 할 수 있다. 결국 과로. 이번 이 자주식 입찰 제도에 대한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님 집정가라고는 안 할게. TF를 할 수 있는 관련된 과방위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의원들을 파견하셔가지고 요 입찰 방식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라. 내지는 국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협업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약 조건을 바꿔라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무역 분쟁을 일으켜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철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요. 육성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미 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기껏 돈 들여서 고생해서 30년 만에 개발해놓고
우리가 뭐 26, 7년 됐다더만 떼제배 갖고 네. 처음에 우리 KTX 시작한 게 그걸로 배워와 갖고 프랑스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제조 기간도 반밖에 안 들면서 가격도 절반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만한 경쟁력이 무서운 거야, 다른 나라들은. 무섭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철도 산업 해외 진출이 안 이루어지도록, 못 이루어지도록 지금 씨를 말리려고 거대 공룡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스페인 돈 먹었나? 일본 돈 먹었어? 네. 한둘이겠어요. 지금 국제적 호구로 소문이 날대로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찬스인데.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 중임제로 바꾸고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임제부터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일단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5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고 그렇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못 믿겠어요. 지금 50%라고 해서 총선 때도 이만큼의 어떤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전국 동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런 거를 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돼. 어저께 어떤 그 미친 벌레 새끼가 저희 게시판에 들어와서 기껏 당대표 된다더니 청소원들 휴게실 옮겼다고 그걸 자랑질이라고 하고 있네.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 이 벌거지야. 뭐 윤버지? 이 윤벌거지 같은 새끼들아. 근데 티나게 하려면 진짜 몸이 뼈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도 민주당이 가갖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 입찰 내지는 공동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써주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제보는 더 팩트. 네. 더 탐사. 제보는 더 탐사. 네. 정치는 민주당. 우리는 뭐예요? 우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낙수 효과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하시면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숟가락을 딱 얹으면 돼. 자, 저희가 그거 하셔야 된다고 했죠? 네, 나왔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예. 14만 하면서 14만밖에 안 되고 광고비 350만 원밖에 못 보면서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X가 또 왜 나옵니까?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받아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네.